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는 F-22 랩터와 KF-21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F-21이 F-22와 성능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끝없는 첨단 무기 신기술 개발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으며, KF-21의 개발 단계부터 F-22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전투기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데요. 오늘은 KF-21이 정말 세계 최강의 F-22 랩터와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여러가지 부품들 중 가장 만들기 어렵고 으뜸 가는 것을 꼽으라면 당연 항공전자 장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외면당했던 IRST 전투기 항전 장비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나 전파 침묵, 지향성 전파 통신이 미래 전장에서 대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A사 레이더와 테사 등 고성능의 레이더 말고도 이것을 보조해줄 다른 관측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함께 장착한 군용기가 작전에 돌입한다면 적 전투기 탐지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단거리 일정 거리 이내라면 오히려 A사 레이더보다 더 높은 적 전투기 탐지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 레이더보다 오차율이 적다는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자장비, 항전장비의 스텔스 메릭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IRST의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발언 이후 예상보다 빠른 연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블록2의 개발 상황에 대하여 IRST의 스텔스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에서는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라는 또 다른 신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응용해 최대 20대에 가까운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F-21을 F-22와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KF-21에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기 때문인데요. F-21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공기 엔진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는 엔진 노즐 현상이라 말하는 물리적 특성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통해 항공기의 추력 방향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전투기의 기동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전투기의 추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추진력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이 기술은 노즐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의 방향을 변화시켜 항공기의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F-22 전투기가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핵심 요소인데요. F-22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한 압도적인 기동성까지 갖추며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고속에서 비행하면서도 정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F-22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사이트에서 KF-21을 검색해보면 KF-21의 후면 엔진 노즐이 F-22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차원 더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력 편향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력 편향 기술은 항공기의 추력 방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2차원과 3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2차원 방식은 주로 상하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하는 노즐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기동성과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 스텔스 기능과의 통합이 용이한데요. F22가 기동성과 스텔스의 이점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2차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우선 상하 방향 이외의 다른 방향이 제한되고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3차원 방식은 모든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더 복잡한 노즐 방식으로 전방위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점과 함께 근접 공중전의 우수한 성능과 지속 선회 능력의 향상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3차원은 2차원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을 위해 움직이는 부품들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켜 전투기의 탐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런 3차원의 단점 때문에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 2차원보다 뒤처진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과 3차원 방식의 가장 큰 장단점 차이는 스텔스 기능의 차이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전투기에는 F-22에 적용된 2차원 형태의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될 것이며 추후 5세대 스텔스기 개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KF-21의 후면이 F-22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만약 KF-21의 추력 편향 노즐이 갖춰지면 성능적 측면에서 기동성 향상과 이착륙 거리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전투기의 기동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타전투기와의 교전에서 적의 공격을 회피할 확률은 높아지고 반대로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과의 교전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특히나 KF-21은 지금도 고바등각 테스트 등에서 상당히 양호한 평가 결과를 받으며 기동성 측면에서 4.5세대 전투기 중 단연 탑 클래스를 달성한 전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KF-21의 기동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된다면 KF-21의 기동성이 F-22를 잡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착륙 거리의 단축은 준비된 활주로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KF-21의 이착륙 거리가 단축이 된다면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고,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KF-21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작전 지역에서 더욱 원활한 작전 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동안 전투기들이 원활한 작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KF-21로 인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상당히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 무장창의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추력 편향 노즐의 기술 연구가 합쳐진다면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스텔스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는 KF-21이 5세대로 개선된다면 F-35의 대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